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코인입니다. 현재 도지코인 기준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도지코인 일봉이 아니라 이제 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 영상에서는 코인의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영상에는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주말장임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나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2300만원 선까지도 단기적으로 무너지면서 현재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걸 이제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전에 이제 지켜줬던 라인 자체가 2250만원까지 찍고 반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 2250만원 라인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지켜주지 않고 전저점을 이탈하느냐, 현재 기로에 놓여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인 시장이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현재 발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시장 여파로 인해서 도지코인도 어쩔 수 없이 120원 라인 깨면서 지금 현재 117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단순하게 도지코인의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도지코인도 그 영향으로서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도지코인과도 관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바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예전 중간선거 시나리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는 공화당이 이겨야지 코인 시장이 좋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거에 더해서요, 머스크 같은 경우도 공화당에 대해서 투표 동료, 트위터를 날린 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시세 자체가 공화당이 당선이 되면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현재 다수당이 됐어요.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번 선거에서는요, 반드시 공화당이 이 두 개 양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레드웨이브, 이게 발생이 됐어야 됐습니다. 근데 현재 중간선거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이요, 접전 지역이었던 네바다에서도 현재 우세를 점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50석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의 캐서린 콜테즈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애덤 렉설트 후보를 이기고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는 상황이고, 전날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주에서도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블레이크 메스터스 후보를 누르면서 당선까지 확정을 지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면 상원 의석수가 49대 49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네바다 지역마저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원 의석수가 50대 49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마지막으로 현재 조지아주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현재 과반 득표가 나오지가 않아서 다음 달 6일날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긴 해요. 근데 이 결과랑 상관없이 네바다주에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상원에 대해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지아주에서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해가지고 50대 만약에 50대 50이 됐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를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손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네바다 선거가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현재 민주당 우세로 속보가 나오면서 코인 시장 주말장임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 포함해서 연방판사, 정부 주요 직책 등 원하는 인사 원활하게 임명이 가능하고, 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상원에 입법안을 보내면은 상원에서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도지코인에도 코인 시장에도 반드시 레드웨이브, 정치적인 어떤 부분을 전부 다 떠나서 그냥 철저하게 코인 시장 관점, 우리 코인 투자자들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은 공화당이 이겨야만 했던 선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우세로 점쳐지면서 현재 코인 시장의 단기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중간선거 관련된 악재로 인해서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전저점 지켜주고 도지코인도 이렇다 할 큰 하락이 없어요. 이렇게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추가 이탈, 추가 매도세가 없다라는 점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중간선거가 코인 시장의 현재 악재로 다가온 부분은 맞지만, 이 전저점 라인만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우리가 며칠 전에 겪었던 FTX 회생 파산 사태처럼 한 번 더 저점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중간선거발 악재만 무사히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거 단 한 가지 악재, 이거만 피하면 됩니다. 이전 영상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FTX 거래소만 파산하면 돼요. 이 파산 흐름이 다른 거래소로만 전이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도 무사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전저점 지켜주면서 현재 버텨주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작될 이번 주 흐름에서
추가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서 다른 거래소 파산한다든지 이런 추가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서 분명히 미국은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 힘을 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오히려 기관 투자 자금, 우량 거래소만 살아남는 이런 시장이 되어버린다면은 늘상 말씀드리던 것처럼 코인 시장은 성장통 이후에 오히려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악재와 그리고 호재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다시 한번 또 후속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